네, 안녕하세요. 이은행교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미국 경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미국 경제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달리 굉장히 강하고 또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비중도 점점 더 경제적 비중도 커지고 있고 또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G7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하다못해 중국하고 비교할 때도 미국 경제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번 대선 때 계속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해서 이런 선거 구호를 이렇게 내세웠습니다만 사실 미국 경제가 점점 더 약화돼서라기보다 내부적으로 미국에서 이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 사실은 선거 구호로서 사용한 것이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사실은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더 경제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강하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 경제 왜 이렇게 강하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카노미스트에서 아주 재밌게 특집 기사를 썼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 경제가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강하다 하는데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미국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좋다.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한 100배 정도 되는 아주 정말 큰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죠. 이렇게 거대한 땅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인구도 우리나라는 지금 한 5,100만 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억이 넘는 그러한 인구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은 정말 방대한 그러한 영토와 그런 땅을 갖고 영토와 그리고 이제 인구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어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 사실은 방대한 소비 시장이 그것을 갖다가 쉽게 이제 받아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경제 활동, 기업 활동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규모 경제라고도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생산을 많이 이제 확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비즈니스 하기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디 조그만 뉴욕 어디에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국이라고 하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사실은 전 세계 GDP의 무려 4분의 1, 25%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거의 장벽 없이 이게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어떤 기업 요건이다, 비즈니스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동시에 미국의 그 방대한 땅에 있는 그 자연 자원이 정말 엄청나게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농산물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고 최근에는 셰일 오일이라든가 셰일 가스까지 생산해서 전 세계에서 또 사실은 이러한 화석연료 그러니까 원유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 생산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 이렇게 유리한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리적 요건이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계 최고의 금융시장을 갖고 있다. 이 금융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리적 요건은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금융시장은 사실 미국이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한때는 영국이 이제 런던이 이제 최고의 그런 어떤 금융의 중심이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최대 또 최고의 금융시장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효율적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혁신적 기업, 이런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 자본 조달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존의 기업들도 이 최고의 금융시장, 사실 이 주식시장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의 시가총액의 거의 60%가 다 미국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자본 조달이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점점 더 미국의 어떤 경제력이 더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도 그렇고 또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도 더 강해지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미국 달러의 어떤
글로벌 패권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글로벌 패권이 달러 패권이 뭐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거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현재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어떤 비즈니스 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세 번째는 굉장히 친기업적인 시장 환경이라는 거죠. 사실 전 세계 뭐 선진국부터 뭐 아니요 뭐 우리 그 신흥국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미국처럼 친기업적인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제는 있긴 한데 그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기업 친화적이다는 거죠. 기업 친화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업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유리하다. 더군다나 처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뭐 셰일 오일 혁명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 이 셰일 오일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다못해 우리나라 땅덩어리 밑에도 뭐 이런 셰일 오일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걸 개발해낼 수 있을까? 많은 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기업 규제 때문에 못할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게 못할 텐데 미국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고요. 또 일론 머스크 하면 뭐 테슬라 뭐 많이 떠오르실 텐데 그거 말고도 그것도 굉장히 사실 친기업적인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전기 자동차도 나오고 그리고 또 자율 자동차가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계속 이제 규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새로운 그러한 어떤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스페이스 X 이렇게 지금 사실은 뭐 화성 탐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주선을 쏘아놓고 있는데 나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집중 투자해가지고 달러라도 보내고 이게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일개 민간 기업이 이걸 하겠다고 할 때 웬만한 나라 같으면 못해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해서 막았을 텐데 그걸 그냥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X가 지금 막 굉장히 나사를 뛰어넘는 그러한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주선을 계속 쏘아 올리고 다시 또 그걸 또 재활용하는 방법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미국이니까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주 특이한 거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기 관리를 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이카노미스트가 사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력한 경제 주간지인데 이게 좀 약간 그 친시장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신문이거든요. 그런 주간지인데 정말 특이하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이게 미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경제를 계속 키워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더라. 그래서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발생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뭐 재무부가 나서서 막 돈을 막 풀고 국채를 막 풀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 막 쓰러져가는 뭐 그 기업들도 계속 이제 그 구제 금융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그 개인 파산도 여러 뭐 구제 조치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많이 살려내고 또 더더욱 나아가지고 또 우리 그 연준 우리 중앙은행도 미국의 연준도 돈을 이 금리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그 양적 완화도 막 그 처음으로 정말 사상 최대 전 세계적 정말 최고 규모의 그런 양적 완화도 해가면서 막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경제를 끌어올리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2020년 막 터졌을 때 다시 한번 재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연준이 막 시장이 막 돈을 막 풀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막 경제를 막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크게 보면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있는데 거의 케인즈학파 중에서도 정말 아주 정말 그 케인즈 학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그러한 정책을 막 썼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미국 경제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돈을 많이 풀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양극화, 경제적인 양극화를 불러오고 또 이제 버블을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전 그래서 그게 좀 미국에 있어서 지금 약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제가 마지막 영상 미국 영상 4번의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카노미스트는 이것도 굉장히 미국 경제가 그동안 빠르게 강하게 성장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4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가지에 덧붙여서 2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국,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해서 보면 미국이 제일 젊은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24년 여기입니다. 여기 2024년 여기인데 여기에 보면 미국이 여기는 빨간 선이에요. 빨간 선인데 지금도 굉장히 젊어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맨 위에 일본, 여기 하늘색으로 된 일본보다도 젊고, 그리고 여기 분홍색으로 된 유럽보다도 젊고, 중국보다 젊은데요. 더더군다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빠르게 이제 고령화가 막 되는 거. 이게 뭐냐면 미디언 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중위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연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연령이 뭐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50년, 좀 2060년 정도 되면 중국이 일본까지도 추월할 거라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여기 한국이 빠졌습니다만 한국은 여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은 중국도 추월할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카노미씨는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이제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이 없어서 지금 아쉽습니다만 한국은 중국보다도 더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건데 핵심은 어쨌든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이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패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조건 인구가 젊기만 하면 뭐예요. 근데 젊고 또 우수한 인재의 나라다는 거죠. 우수한 인재는 그 나라가 굉장히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게 저는 대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뭐 여러 가지 뭐 대학 평가하는 기관인데 더라고 해서 이게 전 세계 그 영국에서 나오는 그 대학 평가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걸 보면 전 세계 10위권에 있는 대학 중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대학 10개를 꼽으면 거기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1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2위 MIT 대학, 3위 하버드 대학, 4위 프린스턴 대학 5위는 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위 스탠포드, 7위가 이 캘리포니아 공대, 8위가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 그리고 10위가 예일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가 무려 미국 대학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인구도 젊고 그 젊은 인구를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인재로 키워낼 수 있고 거기서 또 이 대학들이 또 많은 연구를 또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키워내지 않더라도 또 전 세계에서 또 알아서 최고의 인재들은 또 미국으로 꾸역꾸역 몰려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 M7이라고 있잖아요. 매그니피선 7 해가지고 제일 잘 나가는 테크 기업들, 디지털 사회를 막 만들어 나가는 그 기업들의 창업주를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의 젠순왕은 대만 출신이잖아요. 대만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테슬라는 이게 일론 머스크 남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러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페이스북의 에드와르드 세버린 이 사람은 브라질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다 이민 와가지고 창업을 한 거예요. 이 인재가 전 세계에서 최고 인재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최고의 기업을 만드니까 미국이 강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애플의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이민 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부모들이 이민 온 거예요. 그렇게 먼 세대가 아니라 아주 윗세대가 아니라 바로 직전에 부모가 이민 와가지고 정말 이러한 기업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미국은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지금 한 6가지 요인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미국은 이래서 지금도 강하고 앞으로도 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패권을 지킬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달러 패권인데요. 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야?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